휴머니스트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무대 위 박수갈채를 받는 화려한 마술사. 감춰진 그의 한 손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한손 마술사 조성진입니다.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어느 소속사. 호기심을 잔뜩 불러일으키는 소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그 공연장 가면은 일단은 센터 기준에서 여기자 반보씩 사이드 그다음에 바로 마술사 조성진 씨의 사무실인데요. 성진 씨는 공연을 앞두고 스태프들과 동선 맞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처해주는 그런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뭔가를 안 해줘도 그냥 말 한마디라도 되게 힘이 되는 이거를 무대에서 만약에 표현을 해주고 관객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힐링이 될 것이다. 이제 관객은 이제 초이스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서 초이스를 해서 몰라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뭐 하고 있으면 만약에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너가 듣고 싶냐라고 하면은 딱 해서 정확한 트릭은 일단은 엔딩 트릭은 지금 생각이 성진 씨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 마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성진 마술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른 동료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유쾌하시고 마술도 많이 아셔서 저희가 이제 막히거나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시고 지침서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회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나 싶었는데 무언가 떠오른 성진 씨. 테이블 다리가 철제면은 그 나머지 것들도 그 비슷한 느낌들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약간 테이블이나 이런 구성이 완전 어그러지면은 약간 보는 사람들도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내가 그걸 왜 많이 느끼냐면 뮤지컬 보면서 뭐 이제 세트 이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세트를 왜 저렇게 했지 되게 뜬금없는 그러니까 마술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군가 이렇게 테이블하고 이제 의상하고 딱 맞춰놨는데 의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구성에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중요하죠. 그럼 얘네들이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한 거를 생각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물론 이게 액팅이나 트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하면서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색깔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했으면은 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술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예전부터 마술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그때 이은결 마술사가 방송에서 마술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꿈을 꾼 적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무작정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요. 마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술 회사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게 됐죠. 혹시 지금 몇 년차 마술사? 지금 횟수로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원로로 접어들고 있는. 네. 그 마술을 하시던 와중에 사고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시죠.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때는 제가 문화생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있었고요. 그때는 선배님들 공연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따라 나가서 공연을 준비하는 도중에 그 화약으로 된 그런 소품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오작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바람에 화약통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옮겨 붙으면서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마술을 하시던 도중에 그 당하신 사고이기 때문에 네. 그
마술을 다시 하겠다는 결정을 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본 마술은 다 양손이 원활해야만 가능했었던 마술이었고 저는 그렇게 쭉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치고 나서 이제 마술사로서는 끝이구나 좀 절망의 순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마술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외국의 한손 마술사의 이런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건네주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속했었던 회사의 선생님들도 한 손으로 마술하는 방법들을 본인들이 연구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 덕분에 아마 제가 마술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회사로 복귀하고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마술이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했었던 마술들을 추려서 한 손으로 가능한 것들만 이제 리스트를 나열을 해놓고 연습을 하고 그걸로 이제 공연 내용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한손 마술사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두 손으로 하시던 마술을 네. 한 손으로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이거 마술에는 미스디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뭐 이런 원리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거를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포커스가 한 손으로만 집중돼 있어서 미스디렉션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완벽해야 됐고,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됐고, 그래서 누구보다 아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앞으로 빼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전의 장소로 향할 일만 남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만큼 멋진 공연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마술 공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은 수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작은 마술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객분들 찾아뵈려고 저희 스태프들하고 지금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원에 위치한 마술 전용 극장. 안녕하세요. 이거 좋다. 오늘 이 공간에서 성진 씨는 관객들에게 어떤 마술을 선보이게 될까요? 지금 공연 준비하실 때는 네. 어떤 과정으로 준비가 진행되나요? 우선 전체적인 무대 체크랑 음향 체크, 그다음에 마이크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공연을 할 때 무대를 더 채워줄 수 있도록 조명 체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 맞춰볼게요.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되고 성진 씨는 작은 핀 조명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체크하는데요. 일단 조명을 앞에 핀 조명 하나. 지금 얼굴 어때요? 잘 나와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케이. 앞에 이거 핀 화이트로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조명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조명이 얼마나 좀 마술에 있어서 중요한 일단은 그 어떻게 그림으로 보면은 그림도 색감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 세트만으로도 관객들이 보기에는 한 폭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조명이 주는 그런 무대의 퀄리티가 조명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명이 갖춰져 있는 무대에서는 되도록이면 제가 원하는 조명으로 맞춰서 좀 더 이게 생동감 있는 그런 무대를 관객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공연은 일단은 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마술이고요. 되도록이면 제 마술에 대한 목적은 저의 마술을 보시고 뭔가 마음이 지쳐 있으시거나
혹여 힘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마술을 보시고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민하는 성진 씨의 모든 것이 담긴 무대. 여기서 함께 감상해 볼까요? 열정, 사랑. 이 장미에는 여러 가지 꽃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아름다움의 절정이란 꽃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이 꽃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서 그 꿈을 이뤄내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아름다움의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꽃말을 알려드립니다. 꽃은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좌절도 있고요, 아픔도 있겠지만 이 꽃과 같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머니스트 마술사 조성진이었습니다.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참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다시 마술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술로 인해서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술계로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뭐 부모님하고도 많이 다투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니까 결국은 못 이기시고 나중에는 이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부모님께도 네. 이런 자랑스러운 마술사님 이런 공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공연장에 모신 적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은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마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도 많아지고 깊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술을 할 때 더 진정성을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는 거를 이제 이번에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하고 있는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제가 진정성 있는 시간으로 이 무대를 채우면 분명히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뭔가 담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갈 때는 항상 좀 마음이 무겁게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마술을 하면서 이 마술은 분명히 하늘에서 어머니도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손 마술사로 처음 네.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천차만별이었어요. 네, 왜 한 손으로 마술을 하느냐, 건방지다라고 하셨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오른손에 뭔가 장치가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되게 표현력이, 상상력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타이틀을 잡은 게 건방진 마술사로 타이틀을 잡았어요. 예, 굳이 양손으로 하진 않아도 저는 한 손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즐겁게 속일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양손을 보여주는, 예전에는 오른손을 오픈을 하진 않았었어요. 네, 제가 굳이 오픈해야 될 이유도 사실 못 느꼈었고요. 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 거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만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아픔이잖아요. 아픔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더 진정성 있게 보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제가 엔딩 퍼포먼스에는 항상 오른손을 오픈하는 퍼포먼스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마술의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가능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걸로 인해서 희망이라는 타이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신비함,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사고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무대에 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마술에 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마술에다 담으면 보는 사람들도 마술이 단순히 신비한 것만이 아닌 나한테 무언가 메시지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희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술이 갖고 있는 더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야기를 마술에 담기 시작했죠. 하나의 마술 프로그램을 완성하시기까지 네.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뭐 잘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마술마다 사실 좀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일단은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소품들을 찾고 거기에 맞는 마술 도구를 찾고 음악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사까지 이제 하려면은 적어도 하나를 기획해서 무대를 올리는 데는 한 3개월에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는 음악부터 시작해서 대사, 소품, 그 다음에 스태프들과 호흡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마술이란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마술은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가에 맞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말을 많이 줄이잖아요. 그거를 좀 길게 풀면은 사람을 사기는 좋은 기술. 네. 그래서 저는 마술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교류, 교감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좋은 마술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마술은 사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뭔가 큰 틀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뭔가 큰 틀을 정해놓으면 계속 그거에 쫓기듯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자유롭게 제가 머릿속에 이제 풀어져 있던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끄집어서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열된 거를 이제 공연으로 곧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은 마술사 성진 씨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은밀한 공간인데요. 비밀 아지트라도 되는 걸까요? 신호를 주면 마술사님 아까 공연장에서 뵀을 때하고는 네. 이곳이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펍이고요. 여기서 손님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노는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예요. 더 아지트를 오픈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원래는 이 공간을 제 개인 연습실로 쓰려고 얻어놨거든요. 근데 개인 연습실로 쓰는 것보단 좀 많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펍이라는 문화가 이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더 아지트는 네. 조성진 씨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그냥 놀이터예요. 그래서 거의 장사를 한다는 개념보다 여기 오는 손님들과 같이 재밌게 놀고, 그다음에 그 노는 그 과정에서 저도 또 재미를 얻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여기서 마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마술을 연습하거나 그런 것들을 완성이 되면은 손님분들한테 바로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장이지만 또 하나의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연하는 사람은 매번 관객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곳에 있으면 관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일석이조의 좋은 가게인 것 같아요. 마술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손 마술사 조성진. 지금껏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처럼 성진 씨의 인생에도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